저랑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다 보니 선생님들의 생활관리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진도관리 될 수밖에 없죠. 생활계획표 같이 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내용관리, 내용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뭐 암기관리 당연히 되잖아요. 암기장하고 문제관리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시기별로 이제 점수가 이렇게 향상된 사례를 여기 적어놨어요. 처음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한 이제 70점 이 정도로 올라가서 점점 가서 나중엔 거의 뭐 90점 이렇게까지 맞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요거는 작년에 합격생 선생님의 개인지도 내용이에요. 작년에 저랑 개인지도 하시고 요 합격한 선생님, 요 뒤에 이 선생님 수기까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선생님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1대1로 줌에서 만나서 제가 시험지 첨삭 다 해드리거든요. 첨삭해드리고 요건 왜 틀렸고 요건 왜 맞고 이거는 키워드가 뭔데 잘못 썼고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점수 산출도 다 해드려요. 자, 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실력 향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숙제를 산더미처럼 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만한 분이라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숙제를 엄청 많이 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거를 진짜 다 해오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란 거죠. 이걸 다 했어? 막 이렇게 저도 놀란 거예요. 다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한 7, 8월 돼요. 이때가 한 7, 8월 상황이니까 이때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 붙습니다. 이때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딴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완전히 다른 답안지를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세요 한 거를 싹 다 반영해서 온 거예요. 이분이 N수생이었어요. 초반에 저랑 상담하고 시험 그만둘라 했어요. 왜냐면 N수생인데 친구들은 다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계속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해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분이 기억에 남아서. 자, 논술도 숙제 엄청 냈는데 그 숙제를 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논술도 답안지를 완전 갈아엎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과제를 안 냈어요. 저도 양심이 있지. 너무 많이 잘해갖고 오셔서 과제를 안 냈어요. 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틈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이게 돼요. 자, 이때가 언제죠? 7, 8월 됐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열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린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모범 답안 이제 대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과제도 내드렸어요. 과제 많죠, 그쵸?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제가 이걸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줌에서 얼굴 보고 그 선생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써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도 다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읽으시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하면서 상대방은 알아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다 얘기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표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계획표를 쓸 줄 아니까 계획표를 제출하는 거고, 계획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획표 샘플을 제가 드리고 제가 계획표를 써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선생님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딴 답안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는 아까 그 선생님 제가 평 써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 답안지 첨삭한 거예요. 자, 원인과 논리적 답안을 쓸 때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 이유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쉽잖아요. 근데 개인 지도를 받으면 선생님 여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저기서는 이게 안 들어갔고 이렇게 쓰는 게 원인과 결과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훨씬 실감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들은 그래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모르시겠지만 답안지와 문제지를 놓고 저랑 얘기하니까 이게 이분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 정도면 사실 답은 잘 썼어요. 답을 잘 쓴 분이거든요. 8월에. 그런데 놀이공간에 대해서 유아들과 상의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이제 문제 대비 답이 조금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적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 개념이 조금 잘못 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틀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제 파악을 못해서 딴 걸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 답은 썼는데 이유나 설명 없이 쓰면 보통 키워드가 빠지는데 지금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유나 설명이 없이 쓰다 보면은 키워드는 빠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첨삭해드린 걸 다 반영해서 고쳐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자, 논술은 잘 썼죠. 논술을 잘 써서 결론도 잘 썼는데 현재로는 이제 18에서 19점 답안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19에서 20점 답안지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요게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를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알아요. 근데 지금 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랑 개인지도 하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해야 된다. 항상 이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는 거죠. 자, 이분의 합격 수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1차 커트라인으로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2차에서 또 뒤집기 합격했는데 보시면 86점, 작년이니까 86점, 인천이 86점이었고 2차에서 커 플러스 2.83이니까 2차를 상당히 잘 본 거죠. 자, 이분 2차도 저하고 거의 뭐 스파르타, 지옥 훈련 시작해갖고 막 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수업도 잘 하시고, 면접도 잘 하셨는데, 자, 1차 뭐, 이렇게, 이거 자료에다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시험도, 1차 합격하고 나서 저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틀 잡고, 저랑 엄청 밀착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차도 합격하고, 2차 뒤집기로 합격한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뭐, 수석 합격하고 그런 선생님도 좋지만, 이분이 이제 N수생이었고, 포기하려다 했고, 여름부터 진짜 저랑 열심히, 그전에도 공부를 저랑 처음부터 하셨지만은, 이제 여름 이후부터 저랑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여름에 저를 처음에 1회차 개인지도를 받을 때 좀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었었는데, 개인지도 받으면서 회차마다 많이 향상됐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고, 겨우 컷으로 붙었어요. 컷으로 붙어가지고 또 죽자사자 해가지고, 뒤집기해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극적으로 노량진 오수 육수 청산하고 붙은 분들 많고요. 초수 합격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수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생 실습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 선생님한테 이지선 교수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수에 합격하고 싶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도 꽤 됩니다. 초수 합격도 많고 다양해요. 선생님들의 사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데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50세 넘었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모든 케이스가 다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동안의 길고 긴 방황 끝내시고 이제 더 이상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지름길로 가셔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